사부니까야 안에 교리 요약집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합성경과 십상경 두 가지 경이 디가니까야의 마지막에 나타나 있죠. 합성경 공부 중입니다. 지금 5으로 구성된 법들 가운데 5가지 장애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공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사문과경의 용례를 가지고 간탐과 진해, 해태혼침, 들뜸의 의심이라는 5가지 장애가 메커니즘적으로 우리 삶의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5가지 장애를 전체적으로 보자 하면 워낙이 이게 비중이 있는 교리이기 때문에 엄청 오랜 시간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이 주제만 붙잡고 갈 수는 없어서 좀 적당하게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자량경이라는 46번 상류다의 51번 경, 이 경전을 공부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 5가지 장애가 10가지 장애로 좀 상세하게 구분되어서 알려지는 그런 경전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전을 다음 주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5가지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하는 주제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좀 더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이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다음 주로서 5가지 장애의 주제를 마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6번 상류다의 51번 경 아하라 숫당 자량경입니다. 자, 아하라라는 말은 박부부님, 우리 아하라라는 말 어디에서 보나요? 사식, 식. 그죠? 4가지 자량, 사식 이래서 근데 사실 사식이다라고 말할 때 4가지 자량이란 말이에요. 아하라. 이때는 자량이라는 말을 쓰지만 모든 자량에 대해서 이 사식이 말하는 4가지하고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가 사식이라는 그러니까 4가지로 구성된 요 자량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혹시 요 사식 무엇을 특징으로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요거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다. 가래를 근원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메커니즘적으로 쭉 오면 수 가래를 조건으로 닦아에서 가공이 되잖아요. 그리고는 가공의 결과로 가래 그리고 자기화 이래 가지고 이제 행위로 나가잖아요. 이럴 때에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이렇게 연결되어서 순환하는 4가지 자량이라는 것은 가래를 원인으로 한다. 요걸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닦아라고 하는 인식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번뇌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공의 결과가 청정한 찌따로 나타나지 않고 오염된 상태인 가래로 결과가 되어가지고 오염된 마음이 행위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사실 4가지 자량에는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개념을 꼭 보고 가야 되는 이유가 경전에서는 사식이라는 요 교리지개 말고 그냥 다른 경우에도 아하라 그냥 요 단순히 자량이라는 말을 교리 용어로 쓰거든요. 그럴 때 이 자량을 네 가지 자량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자라는 것은 좀 곤란할 수가 있어요. 물론 먼저 오늘 우리가 볼 때에서도 어떤 것이 자량이냐라고 나올 때 물론이란 말은 빼요. 5가지 장애를 생겨나게 하는 자량 이럴 때 하고 칠각지를 생겨나게 하는 자량 이럴 때는 이게 구분되는 개념이 되거든요. 5가지 장애가 생겨나는 경우에 그 자량은 당연히 가래가 원인이 되는 자량이겠죠. 그러나 칠각지를 생겨나게 하는 자량이다라고 말할 때는 물론 아직까지 아라한되기 이전이다라고 하면 어떤 상태로든 중생이니까 가래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겠지만 그러나 접근하는 방향이 어때요? 이거는 5가지 장애는 가래라고 하는 중생의 삶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자량이잖아요. 칠각지라는 건 어때요? 장애가 밀려남은 상태에서 해탈열반에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거는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자량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량 이러면 사식 4가지 자량이어서 가래를 근원으로 하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하라 자량이라는 요 교리 용어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식과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요 개념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늘 자량경을 볼 건데요. 이 자량경 어떤 배경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5가지 장애를 공부하는 중이잖아요. 5가지 장애를 공부하면서 자량경이라는 경전이 소개해졌는데 이 경전은 이런 주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 하면 어떻게 말하죠? 마음이라는 것이 일단 삶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로 있나요? 마음은 2가지 서로 대응하는 것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한쪽은 5가지 장애고 한쪽은 칠각지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삶의 수준이 낮은 중생일수록 어떤 거예요? 내 마음을 장애가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이 높은 거죠. 저 밑에 지옥 중생이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100% 장애로 가득 차 있는 거겠지 내 마음이. 그런가 하면 삶의 질이 향상할수록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장애가 줄어들고 가치가 팽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하겠죠. 자, 이걸 놓고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나요? 자, 장애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뭔가요? 마음의 오염원이죠. 마음의 오염원이어서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다섯 가지 장애는 기본적으로 요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에 대해서 부처님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하면 전적인 해로움 덩어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쨌든 5가지 장애는 해로운 거야, 나쁜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을
장애와 각지 두 가지가 서로 힘겨루기 상황으로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장애는 여기서 설명되기를 장애이고 덮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럴 때에 장애와 대응하고 있는 이 각지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되나요? 각지는 장애 아닌 것이다. 덮개 아닌 것이다. 내 마음이 주가 되어가지고 해탈된 삶,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5가지 장애라는 것은 그러한 해탈된 삶을 살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덮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강제로 눈이 감긴 상태로 살아가려니까 온전하게 살 수 없다. 뭐 그런 의미로 장애고 덮개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음의 오염원이고 지혜를 무력화하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각지는 경전이 정의하기를 장애 아니야. 이거는 해탈된 삶, 행복한 삶의 실현에 방해가 되지 않아. 이것은 내 마음을 덮어가지고 눈먼 장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한 바는 뭔가요? 여기 사실 쉽게 생각하자면 이런 마음 내면의 대응 관계에서 볼 때 각지가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칠각지라는 게 딱 작용을 해가지고 장애를 밀어내고 그리고 가면 되겠거든. 그런데 부처님이 정의하는 각지는 뭐예요? 각지는 어떤 것이다 라고 정의가 되냐 하면 몇 개의 경전을 통해서 명과 해탈로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이다.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칠각지는 정의가 된다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한 게 뭐예요? 칠각지? 이러한 완성, 삶의 완성으로 이끌고 장애 아니고 덮개 아닌 거 요건데 우리가 정작 필요로 하는 거. 현재 우리 입장에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뭐 욕계 중생으로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내 마음 안에는 장애라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강한 비중을 가지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사실은 깨달음으로 나가자 하는 건 어찌 보면 2차적일 수가 있다고. 1차적으로 필요한 거는 내 마음 안에서 장애를 밀어내야 장애가 밀려나가는 만큼 각지가 대응하는 거니까 힘겨루게 하는 거니까 장애가 밀려나간 만큼을 각지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내 마음 공간을 차지하는 칠각지가 그때 비로소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내 삶을 이끈다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칠각지한테 장애를 밀어내는 이 힘이 없는 거야. 그죠? 우리가 이거 수행중심 개념에서 늘 강조하는 거죠. 아무튼 각지라고 하는 것은 장애를 밀어내는 주체로서의 역할이 배당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가 장애를 밀어내 줘가지고 각지를 힘있게 해서 내 마음이 칠각지로 가득 차는 이런 상황이 될 때 깨달음으로 그러한 마음 상태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일을 하는 게 칠각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부처님이 이 상태로 수행을 정의하진 않았을 거다. 분명히 부처님이 무언가 다른 장애와 각지라는 둘의 힘겨루기 상황에서 제3자를 제시하면서 바로 장애를 밀어내고 각지를 내 마음 안에 팽창하는 그런 역할을 설명하고 있을 것이다. 이 개념을 우리가 주목한 거죠. 그래서 찾아봤죠. 그랬더니 마침 경전에 전적인 해로움 덩어리인 5가지 장애와 대응하는
그지? 대응이란 말이 참 이렇게 자주 쓰이는데 마음 공간에서 장애와 각지가 대응한다라는 요것도 1대1의 대응 관계잖아요. 근데 요게 그 좀 바깥쪽에서 또 다른 대응 관계를 보여주는 게 있다는 거야. 뭡니까? 4년차? 일단 이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지. 이로움의 대응이. 그렇죠. 전적인 유익함 덩어리가 있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은 이게 바로 사념자다. 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념처. 왜 사념처가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일까? 전적으로 해로움 덩어리인 5가지 장애를 내 마음 안에서 밀어내는 그 일을 하니까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로 대응하는 거죠. 요 개념을 물론 뭐 이제 사념처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뭐 말을 하지만 그건 뭐 오늘 주제는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 보면 이런 상황을 보는 거예요. 장애이자 덮개인 5가지 장애라는 한 가지 문제거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거리인 장애와 관련해서 수행의 측면, 삶을 향상하자라는 측면에는 2명의 대응자, 장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연합해서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응 1번, 대응 2를 누가 하냐 하면 사념처가 하는 거야.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인 사념처가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인 5가지 장애에 대응해가지고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밀려나가는 만큼 각지가 팽창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각지는 뭐예요? 사념처야. 장애는 네가 책임져라. 이거지 뭐. 내가 지금부터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삶의 완성을 향해서 가겠다. 사념처야. 내 뒤는 네가 엄호해라. 그지? 각지가 가려고 하는데 장애가 쓰러지다 말고는 또 기력을 회복해가지고 붙잡으면 못 가잖아. 그러니까 각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거든요. 사념처야. 네가 나의 뒤를 엄호해라. 장애가 또다시 기력을 회복해서 내 뒷덜미를 잡지 못하도록 사념처야 너가 나의 뒤를 엄호해라. 나는 이제 고지를 향해서 나간다. 이게 대응 2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분명히 하는 거죠. 불교 수행은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뭐 요새 우리가 가장 비중 있게 보는 게 심이라는 것을 놓고 심이 생겨나는 과정, 심행은 상수, 요 부분을 제어하는 수행과 생겨난 찢다가 살아가는 가운데의 문제를 제어하는 수행, 뭐 이런 2가지로도 구분을 하죠. 그럴 때 요거 사념처였잖아. 생겨난 찢다의 활동 영역을 제어하는 거 사념처,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을 제어하는 거 사마타 윗바사나. 이런 식으로 불교 수행을 2단계로 구분해서 말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수행의 중심 개념으로 놓는 자리는 어때요? 바로 5가지 장애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장애를 밀어내는 것으로의 하나의 수행. 장애가 밀려나갔기 때문에 이제 고지를 향해서 나아가자 라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을 이렇게 말하는 2번째 수행. 이렇게 불교 수행이 2개로 나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요거 어때요? 요 2가지가 다른 건가요? 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타나요? 사념처에 잘 확립된 찢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념처가 장애를 100% 밀어냈어요. 요거잖아. 근데 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요거 사띠, 그지? 사띠 아야따나라고 해서
완성된 사띠가 토대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거잖아. 요 상태를 우리 그저께 말한 거지만 요 상태의 지혜가 뭐라고요? 아비냐. 그럼 아비냐라고 하는 우리가 그 실다운 지혜라고 번역하는 이 지혜가 이 상태가 다 지금 요거 내 마음 상태를 장애죄로 각지백의 상태로 만들어낸 거잖아. 그러면 그 상태가 이제 이 그림하고로 보면 어때요? 마음 상태가 장애죄로 각지백이 됐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만들어진 마음의 활동 과정. 이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었다. 그런데 그 부분 해소되는 게 뭐냐 하면 사념처잖아. 사념처에 잘 확립된 사념처가 완성된 자리.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요. 사념처가 대응해서 장애를 밀어내는 이 과정이 이 그림에서 말하는 생겨난 찌따로서의 삶의 문제는 다 해소된 요거랑 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찌따가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사마타 위파사나의 완성. 요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각지가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라는 게 이 얘기라고. 불교 수행을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하자라고 하면 이게 그림으로는 두 가지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장애와 각지를 대응하는 요렇게 두 단계로 설명하는 방법하고 찌따를 중심에 두고 생겨나는 과정과 생겨난 찌따의 활동 과정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결국은 내용으로 보면 어때요? 내용으로 보면 두 개가 동일하죠. 요런 개념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그간 공부한 걸로 이렇게 장애와 각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수행의 중심 개념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해 위에서 자, 자량경은 이제 어떤 경이냐 하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놓고 보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장애라는 것은 장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사정근 또는 정정진 이런 개념으로 보죠. 불교 수행의 개념은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없는 나쁜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없는 나쁜 거 생겨나지 않게 해야지 뭐. 사실은 요게 수행이잖아. 노력이잖아. 아직 나쁜 것이 내 안에 없다면 안 생기게 해야지 뭐. 있는 나쁜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없어지게 해야지 뭐. 그죠? 근데 여기서 없는 나쁜 거, 있는 나쁜 거, 나쁜 거라는 게 뭐야? 이게 장애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와 반대로 각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좋은 거잖아. 없는 좋은 거는 어찌 해야 될까요? 없는 좋은 거는 생겨나게 해야지 뭐. 있는 좋은 거는 없어지지 않게 하면서 더 정대. 그래 커지게 해야죠. 사실은 사정근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렇게 나오잖아. 없는 나쁜 거는 생겨나지 않게 하자. 그러니까 생겨나 있는 나쁜 것은 없어지게 하자. 생겨나지 않은 좋은 거는 생겨나게 하자. 생겨나서 지금 있는 좋은 거는 유지하면서 더 확대하도록 하자. 이게 사정근이 말하는 또는 팔정도의 정정진이 말하는 노력한다라는 것의 구체적 의미잖아요. 자, 지금 이제 요 경은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장애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없는 상태라면 생겨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생겨나지 않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이 나쁜 장애가 생겨날까? 그거 보아가지고 그 조건을 부숴버리면 안 생겨나겠죠. 지금 장애가 있다라고 해도 역시 장애를 생겨나게 하는 그 조건을 부숴버리면 어때요? 장애가 없어지겠죠. 좋은 각지에 대해서도 어떤 조건 때문에 가치가 생겨날까? 라고 보아서 그 조건을 만들어주면 최고치가 생겨나는 거죠. 있는 가치를 없어지지 않게 하자, 더 증대시키자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 어떤 조건이 그 일을 해주는지 보아서 그 조건을 힘있게 해주면 이런 결과가 생기겠죠. 제가 일단 시작하면서 사식, 네 가지 자량이라는 이 가래를 근원으로 하는 이것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독립된 아하라, 독립된 자량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보자 이랬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서 보면 어때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조건이라는 것을 경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박보미, 이 조건이 어떻게 표현된 건가요? 바로 이 조건을 아하라, 자량이라고. 생겨나게 하는 자량, 그게 뭐예요? 생겨나게 하는 조건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이렇게 볼 때 나쁜 거를 생겨나게 하는 조건으로의 자량은 가래와 함께하는, 이렇게 말을 하면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칠각지라고 하는 이 좋은 거를 생겨나게 하고 유지하는 그 조건에 대해서 그것도 가래와 함께하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물론 엄밀히 가면 아직 아라함 되기 전에는 다 가래와 함께 하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니미타라는 개념도 그렇게 적용하듯이.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경전이 무언가 우리한테 알려주려는 의도를 볼 때는 이 좋은 거를 생겨나게 하고 증대시키는 그런 조건으로의 자량, 이건 나쁜 거요,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다가 가래의 영향을 받는 거, 가래를 근본으로 하는 거, 이런 개념을 덧붙일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자량이라는 말 자체가 사식과 동일하게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제 나머지 경전은 좀 쉽게, 경전에 이제 몇 가지 용어들이 좀 나타나긴 하지만 오늘은 그냥 좀 쉽게 소개하는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전 읽겠습니다. 아하라 숙당 46번 상류타 51번 자량경. 사와티에서 설해졌습니다. 비고들이여, 오장과 칠각지의 자량과 자량 아님을 설하리라.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무엇이 일어나지 않은 소유의 찬다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소유의 찬다의 확장과 충만을 위한 자량인가? 그치? 딱 지금 요 얘기하는 거죠? 요거. 비구들이여, 깨끗함의 상, 정상이 있다. 거기에 비열이 자의를 많이 행함,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소유의 찬다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소유의 찬다의 확장과 충만을 위한 자량이다. 깨끗함의 상에서 요게 이제 그 위에 원어로 보면 네 번째 줄 끝에 수바 니미 땅이라고 나온 거예요. 수바. 우리가 이제 상라가정이라고 말할 때 바로 요 수바라는 말로 정을 쓰고,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할 때 아수바, 수바의 부정어죠. 아수바 해서 부정을 쓰거든요. 그게 일단 나왔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좀 메커니즘적으로 설명하더라도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만 보죠. 니미따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뭐죠? 찬다. 즉 욕탐이 탐진치를 싣고 오기 때문에 외입절하는 대상이 니미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항상 그 대상이라는 측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했죠. 요새 우리가 말하는 인식작용이라는 게 누적된 것으로의 만호와 지금 삶의 행위자로의 찢다가 동시에 작용하는데 이 찢다가 어떤 레벨로 참여하느냐. 그런데 아직까지 아라한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탐진치의 영향 위에 있기 때문에 찢다가 참여하는 그 상태가 탐진치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한 참여의 상황을 어떤 탐진치의 상황으로 오는 것일까? 이런 부분을 니미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바 니미따, 상락아정에 속하는 정의 니미따라는 것은 뭔가요? 사실은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에서부터 상락아정이라는 상의 문제, 요거 번뇌죠. 이런 부분으로부터 쭉 연결되어 가지고 상이 상락아정에 전도된 상으로 가공 과정에 참여를 하면 그 결과로 연결되어 오는 지금 삶의 행위자로의 찢다는 깨끗하다라고 세상을 거꾸로 보는 경향을 싣고 오는구나. 요런 개념이 수바니미따. 요 개념이죠. 뭐 뒤에 한번 좀 다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좀 그 개념적인 소개만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깨끗함의 상, 정상이라는 것이 소유의 참다를 일어나게 하고 일어난 거는 더 확장하고 충만하게 하고. 자, 여기서 일어나게 한다, 충만하게 확장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충만이라는 개념은 뭐겠어요? 충만이라는 건 바로 요 개념이죠. 장애라고 하는 것이 없던 장애가 일어난다라는 것도 마음속의 이야기고 생겨난 것이 확장된다. 그리고 충만한다라는 것은 마음 전체를 채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이야기는 장애가 생겨나가지고 확장되는 만큼 각지가 줄어들고 충만했다라는 것은 각지 제로의 상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장애와 각지가 대응하는 요 측면에서 장애는 이해해야 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비구들이요, 무엇이 일어나지 않은 진애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진애의 확장과 충만을 위한 자량인가? 비구들이여 저항의 상이 있다. 거기에 비열이 자의를 많이 행함.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진애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진애의 확장과 충만을 위한 자량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새 우리가 그 저녁 시간 이 신념처 해석 과정이 너무 오래 좀 지연돼서 그런데 요 부분은 지금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 저기 그 식사하고 오셔서 저녁 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 가지고 메커니즘적으로 깨끗함의 상 그리고 저항의 상, 요 부분, 요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단 저녁 시간에 시간을 좀 내 가지고 메커니즘적으로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구들이여 저항의 상이 있다. 거기에 비열이 자의를 많이 행함.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진애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진애의 확장과 충만을 위한 자량이다. 하여간 소유에 찬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거요.
어쨌든 이제 소유라는 개념이니까 내 거 할 거요라고 할 때는 깨끗하다, 좋다, 예쁘다 요런 것이 작용할 때 내 거 하려고 한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진애, 버럭 화내는 이건 뭐예요? 아, 나는 저 괴로운 느낌이 싫어 하고 밀쳐내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작용해서 진애라는 장애를 일으킨다. 이런 개념이겠죠. 세 번째입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일어나지 않은 해태혼침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해태혼침의 확장과 충만을 위한 자량인가? 비구들이여 싫어함, 지루함, 무기력함, 식곤증, 심의 비활성이 있다. 이건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게 싫다, 참 지겹다, 지루하다, 무기력함, 밥 먹고 한잠 잤으면, 그리고 마음이 활력적으로 삶에 대응하지 못하는 비활성 상태, 이렇게 이제 말하죠. 거기에 비열이 자의를 많이 행함,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해태혼침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해태혼침의 확장과 충만을 위한 자량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자, 지금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소유의 찬자는 깨끗함의 장이라는 거하고 연결되고, 진애라는 장애는 저항의 장과 연결되고, 해태혼침이라는 것은 이렇게 싫어하고 지루하고 무기력하고 식곤증 상태고 마음이 활력적이지 못한 이런 거랑 연결되죠. 근데 사실은 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공통되게 서술되는 게 하나 있죠. 공통된 서술. 아니야. 비열이 자의라는 게 있죠. 이제 세 개 모두가 다 비열이 자의를 말하죠. 요 비열이 자의가 요 자리에 언급되는 것까지 저녁 시간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비구들이여 무엇이 일어나지 않은 들뜸 후회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들뜸 후회의 확장과 충만을 위한 자량인가? 비구들이여 심에 가라앉지 않음이 있다. 거기에 비열이 자의를 많이 행함,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들뜸 후회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들뜸 후회의 확장과 충만을 위한 자량이다. 들뜸 후회라는 것은 어쨌든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흔들리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에 가라앉지 않음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자량으로 해서 들뜸 후회가 있다. 이런 얘기죠. 비구들이여 무엇이 일어나지 않은 의심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의심의 확장과 충만을 위한 자량인가? 비구들이여 의심의 토대인 법들이 있다. 거기에 비열이 자의를 많이 행함,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의심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의심의 확장과 충만을 위한 자량이다. 의심의 토대가 되는 법들이 있다라고 하고 나와요. 의심의 토대인 법들 무엇일까? 하는 거 좀 더 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일어나지 않은 염각지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염각지의 닦음과 완성을 위한 자량인가? 자, 5가지 장애 이야기 끝나고 이제 7각지로 들어온 거죠. 5가지 장애에 대해서는 자량이라는 게 어떤 일을 했어요?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어나게 하는 거고,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확장과 충만이란 개념이었죠. 그죠? 일어나게 해서 확장하고 충만하는 것을 장애에 대해서는 했는데, 이제 7각지에 대한 자량에서는 무슨 말을 해요? 역시 각지를 일어나게 하는 것은 동일하죠. 그 다음에 각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술이 돼요? 각지를 닦아가지고 완성한다. 근데 각지를 닦아서 완성하는 거, 여기서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장애가 확장되고 충만한다라는 것은 마음 공간 안에서, 그죠? 마음 공간 안에서 장애가 확장되고 가득 채우는 걸 말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각지를 닦아가지고 완성한다라는 거, 각지의 닦음과 완성을 위한 자량,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장애 밀어내는 건가요? 요거 아니죠?
장애를 밀어내는 일은 누가 한다고요? 사념초가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각지를 닦기 위한 자량, 각지를 완성하기 위한 자량,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그건 뭐예요? 칠각지를 닦는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가는 과정. 달리 말하면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각지를 닦는 과정이 있고 그게 완성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아라한되었다. 이 얘기지 뭐. 그러니까 사념초를 닦는다라는 거하고 여러분 요거 정말 놓치면 안 돼요. 사념초를 닦는다라는 말하고 칠각지를 닦는다는 말이 다른 거예요. 사념초의 완성이라는 것은 자 사념초를 닦아서 완성한다라는 것은 장애를 밀어내가지고 마음 공간을 완전히 사념초에 잘 확립된 찢다라고 불리는 상태인 거죠. 달리 말하면 장애제로 각지 백의 상태를 마음 상태를 만드는 게 사념초의 완성이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생겨난 찢다로서의 문제는 다 풀어진 거죠. 그 상황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각지를 닦는다, 각지를 완성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 공간을 각지로 채우자! 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공간을 각지로 채우는 건 어쨌든 사념초의 일이고 이제 각지를 닦자, 각지를 완성하자라는 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거. 요게 구분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신념적용에 이어가지고 입출신념경 볼 거잖아요. 입출신념경을 우리가 보통은 호흡부는 16단계로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입출신념경이 3단계로 나타나요. 호흡을 통해 가지고 신수신법 사념처를 완성하는 거. 그 다음에 칠각지를 닦는 거. 그래서 명과 해탈을 실현하는 거.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입출신념경 자체가. 그러니까 뭐 나중에 입출신념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보면 바로 이런 수행의 중심 개념에 입각해서 보면 의미가 명확히 알려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장애의 측면에서는 일어나고 확정하고 충만하는 것을 말한다. 그건 장애가 마음 공간을 차지하는 거야. 장애가 깨달음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 그죠? 깨달음으로 못 가게 막는 거지. 그러나 칠각지가 일어나고 닦고 완성한다라는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하는 거 아니다. 요 개념 우리 분명히 알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맞아 읽어야 되는구나. 비구들이여 염각지에 토대인 법들이 있다. 거기에 열이 자의를 많이 행함.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염각지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염각지의 닦음과 완성을 위한 자량이다. 이렇게 나오죠. 뭐 여기서는 이제 염각지의 토대인 법 이래 나오는데 요거 뭔지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대충 알죠. 염각지 사띠라는 각지가 생겨나서 작용하려면 뭘 해야 돼요? 사념초 수행이겠죠. 그러니까 뭐 신수신법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부터는 공통된 거 하나가 달라지죠. 앞에 장애에 대해서는 비열이 자의가 공통되게 나왔는데 이제 각지의 자량에서부터는 열이 자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런 칠각지 측면에서의 자량은 사식처럼 가래를 근원으로 하는 거 이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열이 자의이기 때문에. 자, 그 내용 이따 저녁에 보기로 하고요. 비구들이여 무엇이 일어나지 않은 택법각지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택법각지의 닦음과 완성을 위한 자량인가? 비구들이여 유익하거나 해로운 법들, 결점이 있거나 결점이 없는 법들, 저열하거나 수승한 법들, 악과 선이 서로와 함께하는 법들이 있다. 거기에 열이 자의를 많이 행함.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택법각지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택법각지의 닦음과 완성을 위한 자량이다. 택법각지 이 부분은 저는 사실은
사념처 수행에서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라고 할 때 요 삼빠자나를 어떻게 말하죠? 옳고 그름의 판단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보면 어때요? 법에 대해서 이것이 유익한 것일까? 해로운 것일까? 이것이 결점이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저열한 것일까? 수승한 것일까? 악과 선이 서로와 함께하는 법의 상태. 뭐 이렇게 보는 거. 뭐 마지막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만 결국은 어때요?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쩌면 드러나 있는 법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이런 개념으로 택법각지가 설명되고 있죠.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의심하고도 요거는 같은 개념으로 적용이 되는데 뭐 그런 정도 보고요. 비구들이여 무엇이 일어나지 않은 정진각지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정진각지의 닦음과 완성을 위한 자량인가? 비구들이여 시도의 요소와 인내의 요소와 노력의 요소가 있다. 거기에 열의작의를 많이 행함.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정진각지를 일어나게 하고 일어난 정진각지를 닦아서 완성하게 하는 자량이다. 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다면 정진각지라고 말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요게 뭔지 다들 번역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정진, 노력하는 거거든요. 노력이라는 그 노력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건데 노력이라는 거 무언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해나가는 가운데에 어려움을 인내로서 극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통해서 완성하는 이런 거겠죠. 보통 보면 이제 첫 번째 거를 시작의 요소 이렇게 이제 많이들 번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요거를 시도와 인내와 노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보았어요. 그 다음 비구들이여 무엇이 일어나지 않은 희각지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희각지의 닦음과 완성을 위한 자량인가? 비구들이여 희각지의 토대인 법들이 있다. 거기에 열의작의를 많이 행함.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희각지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희각지의 닦음과 완성을 위한 자량이다. 희각지의 토대인 법들에 대해서는 더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일어나지 않은 경안각지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경안각지의 닦음과 완성을 위한 자량인가? 비구들이여 몸의 경안과 심의 경안이 있다. 거기에 열의작의를 많이 행함.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경안각지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경안각지의 닦음과 완성을 위한 자량이다. 경안각지의 조건이 되는 거, 자량이 되는 거는 몸이 편안해야 되고 마음이 편안한 거, 이 두 가지다라는 얘기죠. 요거 보면은 우리가 사문가경의 수행체계식으로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하면 환희에 이어서 삐띠 희열이 생기고 그러면 희열하는 자에게 몸이 편안하고 몸이 편안한 자의 찌따는 삼매에 든다 라고 해서 희열과 경안이라고 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삼매로 가는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죠. 요게 지금 칠각지도 보면 전체적으로 이러한 과정에 이렇게 그 자기 위치를 잡아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 좀 보기로 하고요. 비구들이여 무엇이 일어나지 않은 정각지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정각지의 닦음과 완성을 위한 자량인가? 비구들이여 사마타의 상과 부동의 상이 있다. 거기에 열의작의를 많이 행함.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정각지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정각지의 닦음과 완성을 위한 자량이다. 정각지, 삼매라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죠. 여기에는 사마타의 니미타 그리고 부동의 니미타 이것이 여기에 대한 열의작의가 조건이 된다. 자량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걸 저녁에 같이 보도록 하고요. 비구들이여 무엇이 일어나지 않은 사각지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사각지의 닦음과 완성을 위한 자량인가?
비구들이여 사각지의 토대인 법들이 있다. 거기에 열이 자기를 많이 행함.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사각지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사각지의 닦음과 완성을 위한 자량이다. 사각지의 토대인 법 이랬는데 이것도 뭐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평정, 우페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제3선에서도 사념 락주 이래가지고 평정 나오지만 평정에 대한 본격적인 자리매김은 제4선으로 되죠. 그리고 제4선의 상태에서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의 대상 영역에서 평정을 넣는 것은 다양함의 평정. 이렇게 색계 제4선에 배대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단일함의 평정이라고 해서 결국은 제4선의 평정 가운데에 어떤 특별함으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서유처,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무색의 단일함의 평정이 있다. 이런 부분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각지의 토대인 법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한 제4선이고 무색계 사처고 이러한 존재들이 평정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의 토대가 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거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앞으로 더 연구를 하기로 하고 현재까지의 이해로는 사각지의 토대가 되는 법들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절반 했는데 나머지 절반은 이제 후다닥 읽어봅시다. 이제 거꾸로예요. 비구들이요. 무엇이 일어나지 않은 소유의 찬다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소유의 찬다의 확장과 충만을 위한 자량 아님인가? 앞에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이게 보면 이러한 자량 그죠? 이러이러한 자량이라고 앞에서는 말을 했거든요. 뒤에서는 요거를 자량까지를 포함해서 이러한 자량이라고 묶어가지고는 이거 아님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저도 아시다시피 제가 빨리어를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열심히 원전을 가지고 경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형태,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개념이 이러이러한 자량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어찌 보면 요 문장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일어나지 않은 소유의 찬다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소유의 찬다의 확장과 충만을 위한 자량 아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요거 우리식으로 보면 일어나지 않은 소유의 찬다의 일어나지 않음을 위한 자량 이런 식으로 사실은 표현을 하는 게 우리말 표현이죠. 그런데 니카야에 보면은 요런 표현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어떤 주제를 내놓으면 그것까지를 묶은 전체를 하나의 개념으로 모아가지고 그거 아닌가.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몇 가지 개념들을 다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닌 이런 식의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먼저 어떤 분이 한 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사용된 문장 가지고 어떤 설명을 하나 해놨더니 그게 우리말에 견주어 보십시오. 우리말로도 이런 표현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해피스님 틀렸어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난처했는데 니카야에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전체 아닌 거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분명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자량 아님인가? 근데 그 자량이 무엇냐 하면 일어나지 않은부터
확장과 충만을 위한. 그러니까 자량 아님이라는 게 그러니까 앞에 설명된 전체의 설명을 다 담은 그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는 또 한 가지 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이해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자량이란 말하고 이런 자량 아님 이런 말은 어찌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 어떤 것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부정은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A 아니고 B 아니고 C 아니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로는 A, B, C가 함께한 요 상태 아니다. 사실은 이제 요런 개념이 글쎄 좀 설명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개념하고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장애와 각지라는 것을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장애가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다가 산염초가 작용해가지고 이만큼으로 밀려났어. 그러면 장애 아닌 요 자리는 이제 각지잖아요. 요 개념을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만 따지자면 아니 각지는 요만큼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던 장애가 밀려나서 요만큼의 공간이 생겨나면 이 공간을 장애와 각지와는 또 다른 어떤 제3의 요소가 여기를 채웠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논리적으로만 치자면.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개념들이 뭐냐 하면 불교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고화락의 힘겨루기라든가 사띠와 까마의 힘겨루기라든가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모습은 이게 밀려나간 요 자리를 제3의 요소가 채운다 이런 개념이 거의 없는 거야. 그냥 요거 밀려나가면 그 빈자리는 대응하고 있는 것이 확장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고화락이 있잖아요. 고화락. 그러면 고가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던 거를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밀어냈어. 그죠? 수행을 통해서 밀어내면 요 고가 밀려간 요 자리는 뭐예요? 고가 소멸한 자리죠. 고멸이라고 하는 거 하고 락이라는 것을 놓고 만약에 고멸과 락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보면 락은 요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가 밀려난 요 자리를 제3의 요소로 고멸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가 차지한 거야. 그러면 고가 밀려나간 만큼 우리 삶은 고와 고멸과 락이라는 세 가지로 구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은 어때요? 그렇지 않은 거야. 고멸이라는 이게 그대로 락이잖아. 그래서 고가 밀려나간 그만큼 전체가 행복이 팽창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와 고멸의 힘겨루기, 고와 락의 힘겨루기 뭐 이런 1대1의 대응 관계에서의 힘겨루기를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좀 여기에서도 장애와 각지라는 거, 산염조가 각지를 밀어내면 요 중간에 뭔가 제3의 요소가 차지하는 거 아니야? 그대로 그 장애가 밀려나간 그 자리는 힘겨루기의 과정. 산염초가 도와줘서 이겼다 해도 이긴 자로의 각지가 팽창하잖아. 이런 개념. 그래서 바로 이제 요런 논리에 의해 가지고 경은 이렇게 이러이러한 어떤 거 그리고 그것까지를 묶어서 이러한 어떤 거 아님이라는 것은 요런 상태를
극복해서 이겼어. 요 상태와는 반대되는 것으로 만들어졌어. 요런 개념이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지금 원어적으로 보면, 자, 거 그냥 바로 위에 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바로 위에 보면 꼬자, 그러니까 꼬저 비카웨 아하로 아누빤나사 와 해가지고 평정각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럼 그러면 이게 이제 동일한 형태에서 우백과 삼보장가 대신에 까마찬다만 바뀌어진 상태에서 문장의 차이는 딱 요거 하나야. 꼬저 비카웨 안 아하로. 아하로라는 그곳에 부정적두사 A가 붙어가지고 그냥 안 아하로 된 거야. 나머지는 문장 형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으로만 보면 아하라라고 하는 자량을 부정한 거야. 자량 아닌 거야. 근데 이 자량이 무엇냐라고 하니 안 우빤나싸 해가지고 뒤에 모든 이거를 다 담고 있는 거잖아. 바로 그렇게 자량이라는 것을 자량 아니다. 안 아하로다. 곧 부정적도와 하나를 붙여주는 걸 통해서 이 문장 전체의 내용을 통째로 그거 아니요 라고 부정하는 것을 경전에서는 이제 자주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나와서 이걸 읽으면 사실은 되게 좀 어색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볼게요. 무엇이 일어나지 않은 소유의 참다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소유의 참다의 확장과 충만을 위한 자량. 앞에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아님인가 라고 해서 문장 전체를 다 부정하는 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고요. 비구들이여 부정상이 있다. 거기에 열이작의를 많이 행함.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소유의 참다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소유의 참다의 닦음과 충만을 위한 자량 아닙니다. 뭐 정상이 문제였던 거 이젠 자량 아닌 거니까 부정상이 된 거죠.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일어나지 않은 진애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진애의 확장과 충만을 위한 자량 아님인가. 비구들이여 자심해탈이 있다. 거기에 열이작의를 많이 행함.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진애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진애의 확장과 충만을 위한 자량 아닙니다. 진애, 버럭한 애는 의업이죠. 이것과 대응하는 개념은 뭐냐 하면 자비희사 사무량심 중에 자애의 마음이죠. 그래서 자애로서 쉼해탈하면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자심해탈이 자량 아닌 것이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일어나지 않은 해태혼침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해태혼침의 확장과 충만을 위한 자량 아님인가. 비구들이여 시도의 요소와 인내의 요소와 노력의 요소가 있다. 거기에 열이작의를 많이 행함.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해태혼침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해태혼침의 확장과 충만을 위한 자량 아닙니다. 자량하고 자량 아님에서 여기서 많이 달라졌죠. 아까는 게으르고 마음이 비활성인 상태고 이런 거였는데 여기서는 정진각지의 내용을 끌어다가 해태혼침의 자량 아닌 거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비구들이여 무엇이 일어나지 않은 들뜸 후회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들뜸 후회의 확장과 충만을 위한 자량 아님인가. 비구들이여 심에 가라앉음이 있다. 거기에 열이작의를 많이 행함.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들뜸 후회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들뜸 후회의 확장과 충만을 위한 자량 아닙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일어나지 않은 의심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의심의 확장과 충만을 위한 자량 아님인가. 비구들이여 유익하거나 해로운 법들, 결점이 있거나 결점이 없는 법들, 저열하거나 수승한 법들,
악과 선이 서로와 함께하는 법들이 있다. 거기에 열이 자기를 많이 행함.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의심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의심의 확장과 충만을 위한 자량 아닙니다. 앞에 자량을 말할 때는 의심의 토대가 되는 법들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자량 아닌 거에서는 택법각지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이런 부분 뒤에 제가 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이어서 비구들이여 무엇이 일어나지 않은 영각지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영각지의 닦음과 완성을 위한 자량 아님인가? 비구들이여 영각지의 토대인 법들이 있다. 거기에 비열이 자기를 많이 행함.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영각지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영각지의 닦음과 완성을 위한 자량 아닙니다. 자량에서는 영각지의 토대인 법들에 대해서 열이 자기를 많이 행하는 거였는데 자량 아님은 비열이 자기를 많이 행하는 거. 요 차이만으로 나타났죠. 비구들이여 무엇이 일어나지 않은 택법각지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택법각지의 닦음과 완성을 위한 자량 아님인가? 비구들이여 유익하거나 해로운 법들, 결점이 있거나 결점이 없는 법들, 저열하거나 수승한 법들, 악과 선이 서로와 함께하는 법들이 있다. 거기에 비열이 자기를 많이 행함.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택법각지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택법각지의 닦음과 완성을 위한 자량 아닙니다. 역시 열이작의 비열이작의 차이만 보여주고 있죠. 비구들이여 무엇이 일어나지 않은 정진각지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정진각지의 닦음과 완성을 위한 자량 아님인가? 비구들이여 시도의 요소와 인내의 요소와 노력의 요소가 있다. 거기에 비열이 자기를 많이 행함.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정진각지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정진각지의 닦음과 완성을 위한 자량 아닙니다. 같고요. 비구들이여 무엇이 일어나지 않은 희각지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희각지의 닦음과 완성을 위한 자량 아님인가? 비구들이여 희각지의 토대인 법들이 있다. 거기에 비열이 자기를 많이 행함.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희각지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희각지의 닦음과 완성을 위한 자량 아닙니다. 아마도 희각지의 토대인 법 이러면은 이게 어쨌든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호흡에 잘 자극이 될 때에 내면으로 생겨나는 개발된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그 개발된 느낌을 일어나게 하는 것으로의 사념처 수행을 통한 잘 자극이 하는 것. 뭐 이런 것이 이제 시각지의 토대인 법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량 아님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비열이 자기라고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량일 경우에는 열이 자기하면 시각지가 생겨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열이 자기, 비열이 자기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개발된 느낌으로의 삐띠, 희열과 이어서 나오는 경안 두 가지가 있으면 수행자는 이러한 개발된 느낌, 그 즐거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냥 이러한 수행의 과정에서 내가 수행이 잘 진행되다 보니까 이러한 행복한 느낌, 희열의 느낌들이 내 안에서 경험되고 있다라는 자각 가운데 거기에 묶이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일벽 법우님이든가? 예. 법우님, 우리 이제 수행자들한테서 많이 지적하는 게 수행 가운데에 어떠한 특별한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붙잡느라고 다음번 수행할 때도 지난번에 경험했던 그러한 행복을 내가 또 좀 경험할 수 없을까? 뭐 이렇게 이제 행복한 경험들, 그러니까 시각지에서 말하는 어떤 삐띠, 희열 이런 부분을 붙잡고 다시 경험하려고 이래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시각지의 토대인 법들이 있는 거야. 이러이러 해가지고 희열, 시각지를 경험했어. 근데 비열이 자극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또 좀 할 수 없을까? 하고 마음을 그쪽으로
쏟다 보면 어떻게 해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칠각지를 생겨나게 해서 닦고 완성하는 이쪽으로 못 간다. 그래서 이거는 시각지의 닦음과 완성의 자량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수행자들이 이건 뭐 수행처에서 많이 지적하는 거죠. 그 좋았던 경험을 다시 경험하려고 애쓰면 못 간다. 이런 식. 아마 뭐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일어나지 않은 경한각지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경한각지의 닦음과 완성을 위한 자량 아님인가. 비구들이여 몸의 경한과 심의 경한이 있다. 거기에 비열이 자의를 많이 행함.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경한각지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경한각지의 닦음과 완성을 위한 자량 아닙니다. 뭐 방금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이겠죠? 어쨌든 뭐 시열이다 경한이다 하는 것은 다 개발된 느낌. 그죠? 개발된 느낌에 속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비구들이여 무엇이 일어나지 않은 정각지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정각지의 닦음과 완성을 위한 자량 아님인가. 비구들이여 사마타의 상과 부동의 상 니미따가 있다. 거기에 비열이 자기를 많이 행함.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정각지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정각지의 닦음과 완성을 위한 자량 아닙니다. 뭐 정각지에서 사마타의 상과 부동의 상 요거 저녁 시간에 좀 보기로 하고 역시 차이는 열이 작을까 비열이 작을까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일어나지 않은 사각지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사각지의 닦음과 완성을 위한 자량 아님인가. 비구들이여 사각지의 토대인 법들이 있다. 거기에 비열이 자기를 많이 행함.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사각지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사각지의 닦음과 완성을 위한 자량 아닙니다. 여기서도 역시 열이작의 비열이작의 차이로 나오는데 뭐 동일한 개념 아니겠어요? 아까 우리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사각지의 토대인 법 이거를 그냥 뭐 개념적으로 제4선이라는 평정의 토대, 무색계의 사처라는 평정의 토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 하면 열이작의라는 것은 뭐겠어요? 이런 평정이라고 하는 상태는 이 평정도 지금 삼매의 일환인 거죠. 그러면 평정이라는 이 상태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고 불교에서는 분명히 이런 평정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토대로 삼아가지고 그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본격적인 수행이 진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본 시각지나 경한각지가 말하는 그러한 개발된 느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높은 행복의 상태잖아요. 그 행복의 상태를 붙잡자라고 하면 뭐 무색계 중생이 되는 그런 길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와 좋다. 이런 무색계의 높은 이 커다란 행복을 내가 잘 좀 경험하고 싶다. 이런 쪽으로 마음이 가면 비열이작의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깨달음으로는 못 가는 거죠. 예, 뭐 그런 개념이 이제 그 비열이작의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8페이지짜리 경전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46번 상류따, 그러니까 각지 상류따 중에서 제일 좀 부피가 많고 어려운 경전이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우리가 지금 5가지 장애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장애와 각지가 이 대응 관계를 보인다라는 이런 개념 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어려운 경전을 우리가 그래도 어느 만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았고요. 자, 마지막 장에 표를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자, 마지막 표를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장애와 칠각지의 자량과 자량 아님 이랬는데 뭐 그냥 그대로 그 다섯 가지 장애에서 소유의 찬다, 진해, 해태원점, 들뜸의 의심 다섯 개에 대해서 자량인 것과 자량 아닌 것. 그 다음에 칠각지 일곱 개에 대해서 자량인 것과 자량 아닌 것. 이렇게 보았는데 뭐 이렇게만 보면 요점적으로 각각에 대해서 자량인 것과 자량 아닌 것이 직접 구분되어 나오고요. 장애도 칠각지도. 그런데 제가 요 표를 만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요 중간에 빈 박스 하나에다가 몇 가지를 넣어놨죠. 이 보면은 첫째로 해태혼침하고 정진각지가 대응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태혼침의 자량은 싫어함, 지루함, 무기력함, 식곤증, 심해, 비활성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자량 아님은 싫어하지 않음 이렇게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죠? 뭐 싫어하지 않고 지루해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시도의 요소와 인내의 요소와 노력의 요소로 제시가 되었는데 이게 그대로 칠각지의 정진각지의 자량과 자량 아님 그 내용이 되는 거죠. 해태혼침과 정진이 이렇게 대응 관계를 보여준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의심과 택법각지의 대응입니다. 자, 의심. 자량은 의심의 토대인 법들 이랬는데 자량 아닌 것이 뭐 유익하거나 해로운 법들 이래가지고 칠각지의 택법각지의 자량 아님에서 제시된 요 법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그 내용으로 지금 대응해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 택법각지라는 것을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부부님 택법각지가 말하는 그러니까 아따삐 삼바잖아 사띠마에서 삼바잖아 요게 이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고 택법각지의 내용이 되잖아요. 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되죠? 믿음. 그러니까 택법각지 안에는 믿음이라는 개념이 있네. 요걸 볼 수가 있죠. 물론 말로는 믿음이라고 안 하지만 어떤 게 옳은 것일까라고 선택하는 분명히 이거는 선택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 부처님이 제시한 이것이 옳은 것이요 라는 믿음 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택법각지라는 개념은 믿음과 연계가 된다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바로 의심이라는 장애의 자량 아님 이걸로 나타나잖아. 의심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구나. 일백부부님 이렇게 되면 믿음이라는 거 단순하죠.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 수행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아서 실천하는 거 오직 부처님 가르침이야말로 진리다. 이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면 내 삶이 향상한다.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다. 뭐 이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 수행하는 자가 불교 신자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완전해.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이런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게 달리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바로 의심인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다섯 가지 장애의 하나로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 그죠? 내 마음의 의심이라는 믿음과 반대되는 부처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요런 믿음에 대한 반대 측면으로 정말 그럴까? 부처님이 말한 대로 내가 실천한다고 해서 정말로 나의 수행이 온전하게 향상할까? 뭐 요런 확실하지 않은 의심이라는 게 내 마음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 수행이 동력을 가지고 진행되지 못하는 거죠. 그죠? 한 걸음 갔다가 되돌아와야 되고 10걸음 갔다 싶으면 9걸음 또 되돌아오는 거고 이래 되잖아요. 의심이라는 개념 이렇게 믿음, 택법각지 하나에 연결된 개념으로 보아야 되죠. 우리가 오늘
그러니까 5가지 장애라는 것을 독단적으로 보지 않고 뭐 어차피 경전이 칠각지, 그러니까 각지상조다에서 5가지 장애와 칠각지를 함께 묶어서 설명하는 의도가 그거니까 우리도 경전의 의도에 따라서 공부를 한 거지만 장애는 이렇게 각지와 하나로 묶어서 공부할 때 본질이 드러나는 것. 거기에 사념저가 추가되어 주면 더 완전해지죠. 자 오늘 아하라 숙당을 통해서 5가지 장애와 칠각지, 조건과 조건 아님, 자량과 자량 아님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고요. 오늘 저녁 시간에 이 경전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주제들 좀 보충적인 설명을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